안녕하세요.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한의사 강신영입니다. 오늘은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부법이 아니라 뇌가 잘 작동하는 몸 상태, 즉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단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도 집중하고 배운 걸 오래 기억하는, 또 그 기억을 응용해내는 아이, 그 차이가 결국 성적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질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습관, 수면 습관, 이 두 가지만 바꿔도 성적은 물론 건강, 성장, 심지어 성격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부, 단순히 오래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학원 근처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저녁 식사, 밤 10시까지 학원, 귀가 후 야식, 그리고 숙제, 새벽에 겨우 잠들고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거르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고 멍하다. 이런 패턴 속에 왜 공부한 게 기억 안 나지? 왜 자꾸 짜증나고 집중이 안 될까? 바로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즉 생활 리듬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기억력과 성적, 핵심은 수면 부족과 식사입니다. 뇌의 중심부에 있는 해마, 기억 중추는 수면 중에 공부한 내용을 임시로 저장한 뒤에 자는 동안 정리해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기억의 서랍장입니다. 해마, 기억 중추는 영양과 산소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작동하며 기능은 수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수면 패턴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비렘 수면, 깊은 잠과 렘 수면, 가벼운 잠이 있습니다. 깊은 잠은 신체가 깊은 휴식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며 면역 증진과 성장 호르몬 분비, 해마의 기억을 1차적으로 저장합니다. 가벼운 잠은 해마가 기억을 정리하여 저장하고 감정을 해소하고 창의력을 향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깊은 잠이 부족하면 몸의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얕은 잠이 부족하면 감정이 불안정하고 공부한 내용이 장기적인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야식은 혈당을 폭등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뇌의 에너지 공급을 부족하게 만듭니다. 늦은 야식은 소화불량이 되고 수면의 질 저하를 일으키고 해마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늦은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 저하를 시키고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아침을 거르게 되면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두통, 짜증, 집중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특히 해마는 뇌에서 산소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조직입니다. 야식과 수면 부족, 아침 공복은 해마를 멈추게 만듭니다. 즉, 공부를 해도 해마가 정리를 못해서 공부한 내용이 흩어지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선한 의도지만 결과는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학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로하려고 피자, 햄버거, 콜라, 치킨, 사이다 등을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격려죠. 그런데 이 음식들이 야간에 소화, 혈당, 수면을 모두 무너뜨리며 오히려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성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제일 필요한 건 고열량의 음식이 아니라 안정된 해마, 기억 중추입니다.
식사 구성의 예를 들어보면 아침 식사는 계란과 견과류, 아보카도, 잡곡죽, 블루베리는 뇌를 깨우고 감정적인 안정과 집중력을 올려줍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고 따뜻한 단백질과 채소 식사,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 수면을 방해 없이 뇌 회복을 유도하며 전체적인 식단에서 탄수화물, 기름진 음식보다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중심의 식사가 해마를 깨우고 감정을 다스립니다. 뇌는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산소와 포도당은 무려 20% 이상을 사용하는 하마 같은 장기입니다. 그래서 뇌는 산소와 혈당이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 기능에 저하가 옵니다. (2015년에) 발표된 의학 연구에 따르면 고압산소 치료는 해마와 전두엽의 회복에 도움이 되며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수면의 질 향상과 시험 불안 완화, 스트레스 조절에도 효과적이며 특히 중요한 시험 기간에 약 10회 정도 집중 치료를 하면 뇌신경 피로 해소와 학습 효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신경전달, 뇌세포 막 구성을 하고 연어, 고등어, 들기름에 풍부합니다. 콜린은 기억 형성 물질인 아세티콜린의 재료가 됩니다. 달걀 노른자와 브로콜리에 풍부하죠. 아연은 해마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해조류와 호박씨에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시금치와 아몬드에 풍부하죠. 비타민 B9는 뇌의 에너지 생성과 신경을 보호하고 현미와 달걀, 육류에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 지키기가 어렵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 먹이고 일찍 재우고 운동까지 시키라고? 학원 스케줄도 바쁜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 없는 방학 때부터 시작해보세요. 단 30분 일찍 잠들기, 야식 대신 따뜻한 국물로 마무리하기, 아침에 한 입이라도 계란이나 견과류 주기, 주 1, 2회 고압산소 치료로 기억 중추 회복하기. 이렇게 하나씩만 바꿔도 뇌는 더 또렷해지고 감정은 더 차분해지고 아이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몸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식사와 수면만 바꿔도 집중력은 오르고 감정은 안정되며 공부한 것이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자라납니다. 공부머리를 만드는 건 단순한 공부 습관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어릴 때부터 바로잡아 줄수록 성적은 물론 키와 건강, 감정과 성격까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릴 때 만들어진 생활의 리듬과 습관은 평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 혼자 좋은 습관을 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늦은 밤까지 드라마를 보거나 야식과 음주를 즐기는 생활을 멈추고 함께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 책을 읽거나 가볍게 운동하는 습관부터 부모가 먼저 실천해 주세요. 이런 변화는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되고 아이도 자연스럽게 따라하며 가족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이 영상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한의사 강신영이었습니다.